죽은 줄 알았던 괴물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 이제 끝났다고 다들 침 뱉으며 떠날 때 시장의 진짜 큰손들은 조용히 지갑을 열고 있었더라고요.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이맘때 기억나세요? 2차 전지 종목 하나 없으면 대화에 끼지도 못하던 시절 지나서 너 아직도 그거 들고 있니? 라는 소리가 비수처럼 꽂히던 그 침체기 말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텅 비어있던 전기차 전시장에 사람들이 다시 기웃거리고 바닥을 기던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 그래프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37살 박 과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 과장은 2년 전 전국이 2차 전지 열풍일 때 큰마음 먹고 대출까지 보태서 유명한 배터리 종목에 올라탔던 전형적인 개미 투자자예요. 수익률 마이너스 40%, 50%를 찍으며 밤잠을 설치던 날들이 부지기수였죠. 내가 사면 꼭 이렇더라 라며 자책하며 아예 주식 앱을 삭제해버렸던 박 과장이 최근 다시 앱을 깔고 모니터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주가가 조금 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박 과장의 눈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뉴스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테슬라가 몇 대 팔렸다더라 하는 단편적인 소식에 일희일비했다면 지금 박 과장이 주목하는 건 좀 더 근본적인 흐름의 변화입니다. 독일이 다시 돈을 푼다고? 로봇의 배터리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 같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한 거죠. 박 과장은 직감했습니다. 아, 이건 단순히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아니라 판 자체가 새로 짜이고 있는 신호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도 박 과장과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렇다고 이 거대한 산업의 흐름을 그냥 놓쳐버리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수치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국가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만들어낸 2차 전지의 두 번째 전성기 시나리오를 말이죠. 단순히 좋아질 거예요 라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거대한 자금들이 다시 2차 전지로 흘러 들어오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춰볼까요? 박 과장이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가장 먼저 클릭한 뉴스는 바로 독일의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박 과장님 독일 뉴스만 나오면 채널 돌리기 바빴거든요. 전기차 안 팔린다, 폭스바겐이 위기다, 이런 우울한 소식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인가요? 명실상부 자동차의 본고장이자 유럽 경제를 이끄는 맏형이죠. 그런 독일이 작년 말에 갑자기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했을 때 전 세계 배터리 업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전기차의 시대는 끝났다는 비관론이 쏟아졌고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도 그때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독일 정부가 최근 2026년부터 최대 6,000유로의 보조금을 재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한 거예요.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거금입니다. 예산 없다며 매정하게 보조금을 끊었던 독일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그 이면에는 독일의 생존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독일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줄기인데 전기차 전환이 늦어지니까 내수 경기가 말 그대로 박살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독일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브랜드들이 공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이대로는 다 같이 망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돈보따리를 풀기로 한 거죠. 박 과장이 이 뉴스의 전율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럽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텃밭이거든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유럽 현지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승부수를 던져놨는데 시장의 심장부인 독일이 다시 움직인다는 건 주문서가 다시 쌓인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번 보조금 부활로 유럽 내 전기차 침투율이 다시 20%를 돌파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텅 비어있던 독일의 전기차 전시장들이 다시 활기를 찾고 그 차들에 우리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는 장면. 박 과장은 벌써 그 장면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건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박 과장이 뉴스창을 내리다 멈춘 또 다른 기사, 거기엔 자동차보다 훨씬 더 거대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 보조금 뉴스를 보던 박 과장이 진짜 무릎을 탁 친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예요.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박 과장은 로봇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하는 커다란 팔이나 기껏해야 집에서 돌아가는 로봇 청소기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뉴스에 나오는 로봇들은 결이 좀 다릅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빨래를 개고 커피를 내립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현대차의 아틀라스 같은 녀석들 말이죠. 여기서 박 과장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 로봇은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까? 답은 당연히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배터리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로봇은 사람과 비슷한 크기여야 하고 가벼워야 하며 동시에 한 번 충전으로 오랫동안 일해야 합니다. 무거운 배터리를 잔뜩 실을 수도 없는데 힘은 또 엄청나게 써야 하죠. 게다가 로봇이 갑자기 물건을 번쩍 들어 올리거나 뛸 때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이건 아무 배터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에너지 밀도와 출력의 문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분야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분야입니다.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보다 비싸더라도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강력한 힘을 내는 3원계 배터리가 로봇에게는 필수거든요. 실제로 최근 데이터를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무려 97조 원대까지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은 전기차 한 대의 8%에서 10% 정도지만 로봇은 우리 일상의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이 보급될 수 있잖아요. 집집마다 로봇 한 대씩 두는 시대가 오면 배터리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를 더 이상 자동차 부품으로만 보지 않고 인공지능의 심장으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리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박 과장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배터리의 무대가 자동차라는 좁은 운동장을 벗어나 로봇이라는 거대한 대륙으로 확장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K배터리가 진짜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박 과장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기술이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 경쟁력이나 시장 주도권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퍼즐, 왜 결국 다시 한국인가? 기술적 우위와 비중국 프리미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자, 이제 박 과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독일이 돈을 풀고 로봇이 뜬다 해도 결국 싼 거 좋아하는 세상인데 중국산 LFP 배터리에 다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죠. 사실 박 과장도 지난 1년 동안 중국 배터리 점유율 60% 돌파 같은 기사를 보며 한숨을 참 많이 쉬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박 과장이 주목한 결정적 차이가 바로 46 시리즈라 불리는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기존 배터리보다 덩치를 키워 에너지는 5배, 출력은 6배나 높인 괴물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왜 이 배터리에 목을 매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전기차 화재 걱정은 줄이면서 주행거리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BMW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우리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 대신 한국의 46 시리즈를 쓰겠다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스스로 만들려다 실패한 이 고난도 배터리를 결국 한국 기업들의 손을 내밀며 맡기고 있는 상황이죠. 박 과장은 여기서 무릎을 쳤습니다. 아, 시장이 무조건 싼 것에서 다시 성능과 안전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실제로 최근 비중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의 한국 배터리 점유율은 여전히 40%에 육박하는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른바 비중국 프리미엄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한국 배터리는 이제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필수 티켓이 된 거예요. 박 과장은 이제 확신합니다. 그래, 껍데기 전교 1등 중국이 시험을 못 보게 막힌 경기장에서 실력 있는 진짜 전교 1등 한국이 판을 쓸어 담는 시나리오구나. 물론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박 과장이 보기에 지금의 2차 전지는 단순히 숫자가 오르는 단계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주도권이 기름에서 전기로, 그리고 그 전기를 담는 그릇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한국산으로 바뀌는 거대한 흐름의 초입에 서 있는 거죠. 자, 이제 긴 터널을 빠져나온 박 과장의 표정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단순히 계좌의 숫자가 빨간색으로 변해서만은 아닐 거예요. 자기가 믿고 기다렸던 산업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심장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2차 전지를 너무 자동차라는 틀에만 가둬두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전기차가 안 팔리면 끝나는 산업, 보조금이 줄어들면 망하는 산업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2차 전지의 두 번째 탄생입니다. 자동차가 기름에서 전기로 바뀌는 게 1단계였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배터리를 달기 시작하는 2단계로 진입한 겁니다. 집에서 가사를 돕는 로봇, 하늘을 나는 드론, 심지어 우주선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에너지를 저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그릇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